날이 풀리나? 날이 아이고 내일 영하 11도, 화요일 영하 5도, 수요일 영하 9도. 뭐 하는 거야 이거? 오늘도 영하 10도네?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아니, 그 얘기했었나 옛날에 영하 17도이던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때가 저기 하이브 앞에서 아침 7시부터 2시간 줄 섰었어. 이렇게 얼더라. 이렇게 얼어. 뛰어온 사람들이 땀이 이렇게 목도리에서 얼어. 그때 진짜 훈련받는 줄 알았는데. 나볼게. 오교환의 순례 연작시죠. 심지어 11이에요. 뭐 거의 아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얻고 밑줄, 증명한다 밑줄. 얻을지도 모른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얻고 증명한다죠. 모순적 어조라고 그러냐면 이걸 단정적 어조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는데, 아씨 흔들리면서 어떻게 튼튼한 줄기를 얻냐? 흔들리면 튼튼한 줄기를 얻는다라는 것도 뭔가 지금 내가 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니? 역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의 가능성이 있다. 자,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임을 증명한다고요? 역설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잎이 살아있는 몸이래. 무슨 법? 힘을 증명한대. 의인법이죠. 살아있으면 화류 아닌가요? 증명 때문에 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명은 동물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바람은 오늘도 분다. 아무 의미 없이 잎이나 아무 이유 없이 잎이나 살아있는 것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람 나온다면 얘는 부정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부정성을 가질 확률이 더 높고요.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많은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에 슬픔 하나, 들판에 고독 하나, 들판에 고통 하나도. 슬픔, 고독, 고통 각각 내보실게요. 살아있으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죠. 그치?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의인법이지. 감정을 느끼면 무조건 의인법이죠. 생각해보면 잎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들판에 고독 있고 고통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에 대한 통념을 깨는 거죠. 오교원이 그것을 통해 자유를 얘기하고자 했다라는 거고요. 자,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자, 연구문을 좀 바꿔야 돼요. 피하지 마라부터 밑에 피하지 마라를 합쳐서 밑에 세 줄이 같은 연이에요. 발음 주의. 같은 연이에요. 수요일에서 이랬잖아. 예. 같은 연이에요.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왜?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흔들림을 피하지 말라. 예. 피하지 마라. 동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는 시예요. 흔들리면서 오히려 더 발전하는 이런 얘기니까요. 그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보이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성장한다라는 얘기죠. 자, 다에는 아까 보기가 적용되지 않죠. 이 시형에
마음의 고향 6 초설. 자,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왁자에 내려앉은 대순마을에 노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이 우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적목한 디란이 있지 아니하고 뭐 반복이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바로 있지 아니하고를 가로치기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랑 있지 아니하고를 가로치면 끝까지 그렇죠. 그지? 끝까지 그래요. 노오란 C쪽 호형이고요. C쪽 호형이고 색채의 미지고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알 수 있을 거고요. 초가을의 초가지붕 고향의 모습이죠. 옛날 고향의 모습. 자,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후두둑 음성상징어 여름날의 고요적막한 뒤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투숙 끝난 빈들판을 쿵쿵 역시나 음성상징어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 어허 뭐 문학에 쓸만한 거 다 나온다 그지? 서늘한 차가운 거 뜨겁지 근데 같은 걸 수식하고 있네? 서늘한 기적소리 뜨거운 기적소리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이죠? 역설법이고 뭐예요? 모순영령이죠. 그리고 서늘한 기적소리 뜨거운 기적소리 다 청각에 뭐예요? 촉각화죠. 무슨 침상? 공감각적 침상. 공감각 이미지. 좋아요. 근데 기적소리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기적소리. 뿌뿌 기차 산업화 얘기할 확률이 높다고요. 왜? 고향과 기적소리는 보통 같이 아니잖아. 물론 고향에서 어울릴 수도 있지만 자,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들길을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란 옷구름이 있지 아니하고 서울로 간다는 건 역시나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이겠죠. 고향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집변을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른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잊지 아니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고요. 내 마음의 고향은 변주가 시작됐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라고 쌀없는 홀로 이마에 받으며 겨울이겠네. 내가 그 어둑한 신장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미주지경 잊지 아니하고 하다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고향 상실의 절망감이라고 적어둘게요. 고향 상실의 절망감.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 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라고 해서 고향을 떠나왔다라는 얘기죠. 바퀴 자국이 뒤에 남았다는 건 내가 바퀴 앞에 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좋습니다. 20번, 21, 22, 23 풀어보세요. 거의 또한 5분 안에 될 겁니다.
단어 시험 내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 주세요. 떼먹힐 뻔했다. 개인 단어 시험 받아드립니다. 보셨죠? 확인해볼게. 아침에 오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건 아침에 해야 되니까요. 자, 20번에 가에서다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도치 없는 거 있었으니까 1번 안 되고요. 명령적 오조 피하지 마라 말고는 명령적 오조가 특히나 내 마음의 고향은에는 없었고요. 자, 색채 선명한 대조 말 그런 거 없었고 영상법도 없는 거 있었고 답은 5번이겠죠. 자, 21번 소리, 고든 소리 좋은 거였잖아요. 그지? 고든 소리는 사회 비판, 현실 비판에 좋은 거였잖아. 자유와 연관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3번이고요. 22번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순이 누나 나오면서 시상 반전돼요? 아 맞다, 순이 누나! My first love입니까 무슨? 아니죠. 답 성공하셔야 되고요. 23번에 낙하가 지닌 항상성 계속 떨어진다. 항상성 계속 그러함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집은 나왔죠. 긴 집은 나왔죠. 시간은 아주 넉넉. 10페이지에 율곡의 목적의 문을 보도록 합시다. 카페인이 좀 먹어야 돼.
자 일단 이것 좀 메모해둘게요. 사이드에 독서 지문에서 수단과 목적이 언급될 때 어떤 특정 개념의 수단과 목적이 언급될 때 후에 재진술 시에 단어 대신 설명으로 단어 대신 뒤에 나오는 설명으로 단어가 바뀌어 제시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음을 빠르게 캐치하시라는 거예요. 뒤에 구구절절 뒤로 길어도 아 똑같은 소리 다시 한번 하는 재진술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리학 배경 지식 원래 이런 거 제가 안 좋아하는데 이 이론에 대한 배경 지식, 이와 기에 대한 배경 지식 좀 깔아봅시다. 이는 모든 사물의 존재와 생성과 관련된 법칙이나 원리 또는 이치 법칙 원리 또는 이치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나 이는 다 똑같다. 절대적인 이는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기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이루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꾸 나와서 근데 평건이 자꾸 설명을 덜 해주기 시작해가지고요. 한 몇 년 전부터 안다고 생각하나 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니야 형식적이 아니야 현상적이야. 쏘리 내가 내 글씨 못 알아봤어. 네, 이는 내재된 본질인 거고요. 기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는 성리학이나 이기론은 무슨 학이라고 그러냐면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사물의 본질, 존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존재나 본질 탐구는 형이상학이에요. 존재나 본질 탐구는 형이상학이고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형이하학이에요. 만우절 아니고 실제로 형이하학이 실생활 탐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래는 제가 배경 지식 메모를 안 시키는 편인데 하도 평건이 불친절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는 지문 보면서 하면 됩니다. 요거 다 적으시면 물판 치우고 지문 들어갈게요. 후딱 적어주세요. 오케이? 적으셨어요? 네, 가보도록 합시다. 유학은 이러고 시작하죠. 유학 동그라미 칠게요.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걸어칠게. 수기치인을 통해 걸어칠게. 유학 수기치인을 통해 뭐라고 적냐? 수단이라고 적을게요. 수기치인을 통해가 수단.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밑줄.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성인이 되기 위한 밑줄. 이게 뭐야? 목적이죠. 그지? 수단과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 성인이 되는 거, 성인. 자,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투 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끊고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 수기 치인에 대한 설명. 수기와 치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밑줄 치켜.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밑줄 치고 성인 동그라미. 자, 잘 보세요. 이 성인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여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내가 얘들아 앞에 봐봐. 앞에 봐봐. 내가 아까 사이드에 적어놓은 게 뭐예요? 목적이나 수단이 단어가 있으면 설명으로 대치되어 가지고 다시 재진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진술해도 똑같은 얘기냐고요.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천도 합일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지? 수기치인을 통해 천도합일이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게 재진술이구나. 새로 천도합일이 뭔지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 나왔던 정보임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는 학자 나왔다. 율곡이 메모칩시다.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지교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성학지교의 지필 목적이 나오네요. 성학지교의 지필 목적.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 안 그으셔도 됩니다. 안 그으셔도 되고요. 율곡은 그치 이제 율곡의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수양론과 경세론을 전개하는군요. 얘 세모, 얘 역삼각형 적을게요. 수양론은 수기를 위해서, 경세론은 치인을 위해서.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바탕이 이기론이에요. 이기론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바탕이 이기론이에요. 베이스가 되는 거는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기론은 이기론을 벗어나서 수양론과 경세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얘기고요.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나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아, 율곡의 이와 기에 대한 시선이 있고 율곡의 이와 기에 관한 변해가 있죠. 제가 왜 배경지식 쌓아드리냐면요. 기본 틀이 안 바뀌거든요. 이는 보편적이고 어디에나 그대로 있는 거고 기는 사물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밑줄 쫙 칠게요. 왜? 일반 진술이잖아.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실제로 존재한대요. 뭐와 더불어? 기와 더불어. 일반 진술이잖아요. 그럼 뒤에 이거 가지고 써먹을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굳이 이걸 중간에 예시도 없고 빌도 따로 안 짜고 박아놓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 표현하는.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 밑줄 이기지묘 동그라미. 구별은 있는데 분리는 안 된다가 이기지묘예요.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수양론이니까 세모를 줍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이통기국도 세모 줄게요.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 자, 그럼 만물의 모습이 다른 거는 이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그죠? 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일반인 또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성인의 경지는 천도하빌로 바뀌어도 똑같은 얘기죠.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뭐 하나씩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경 밑줄, 궁리 밑줄, 그다음에 역행 밑줄 치면 뭐 물어보면 일로 오면 됩니다. 이게 이거니라고 물어보면 일로 오면 된다고요.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지신데 경세론이 이제 등장하겠네요. 역삼각형 박아줍시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 있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경세론의 메인 테마는 뭐다? 법제 개혁론. 역시나 역삼각형 줄게요. 경세론의 메인 테마 법제 개혁론. 이는 만원봉사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그럼 법제는 기야 이야? 법제는 때에 따라 가변성이니까 기야 이야? 기죠.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 불변성은 왕도, 어진정치, 삼강, 오륜이래. 자 그러면 불변성은 왕도, 어진정치, 삼강, 오륜이래. 얘는 뭐의 성격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의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지? 자 왕도 바꾸자 가능? 불가능. 어진정치 바꾸자 가능? 불가능. 삼강오륜 바꾸자 불가능.
법제 개혁의 필요성. 그치, 기를 바꾸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기가 법제니까. 소리성을 주장한다. 곧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진술이죠. 넘어갈게.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다. 수교 동그라미할게요. 조선법 수교.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 바로 칠게요. 일정 조건 1 무폐단 유용이죠. 그지? 다시 다듬어지고 정비되어 록 동그라미 칠게요.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실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지속적인 적용, 영구히 실행할 만한 것 쭉 가로쳐서 대전 동그라미 칠게요. 이라는 법전에 올게 된다. 우리가 아는 대전, 경국대전이지 뭘. 성종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전이다. 꾸준한 정년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라 해야 된다. 자, 대전에 오르면 뭐에 칩으로 얻는다? 양법미의 동그라미. 대전에 있으면 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기본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뒤에 밑줄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경국대전 내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못을 박아버리잖아. 그러면 개정됐냐고 아무리 물어도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개정됐냐고 아무리 물어도 아니라고 해야 된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이라 불렸고 조종성헌 동그라미 칠게요. 조나 종은 선왕들의 묘호 객고요. 성은 이룰성이고 헌은 법헌자잖아요.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 밑줄 칠게. 함부로 고칠 수 없다. 그 생각까지 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왕도가 아까 뭐였어요? 이였죠. 이.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 밑줄 칠게요. 아하, 대전에 실리면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대.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전은 개정되지 않았겠죠. 율곡의 법제 경로는 조종성헌을 변형하자는 것이 아니다. 조종성헌은 율곡도 안 건드렸다고요. 밑줄 칠게. 안 건드렸어.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그러니까 조종성헌 대전 고치자는 게 아니라요. 법령은 조종성헌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꿔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폐단이 있는 법령을 바꿔야 한다. 밑줄. 조종성헌도 아닌데 왜 안 바꾸냐는 감성이겠죠.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아, 이걸 바꿔야 조종성헌이 회복되는 거다. 선왕의 법이라고 다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선왕의 법 중에서도 우리가 대전에 실린 조종성헌을 위해서는 앞대 왕이 만든 거라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왕한테 디스할 수는 없잖아. 그런 법령은 보완하지 않아야 할 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저랑 문제 같이 봅시다.
자, 8번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가 1번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아까 수단과 목적에 단어가 설명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번이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치? 1번 1초도 안 걸리는 거야. 응, 똑같은 얘기야 라고. 2번 맞는 말,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오케이. 5번 뭐가 틀렸어? 규정이 개정 틀렸죠. 경국대정 규정 개정 있었다 없었다? 없어. 9번 문제.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천체시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 무조건 더불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요. 상관없이 맞는 얘기고요. 근데 2번에 기가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요? 바로 틀렸지.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이야 기야. 이죠. 답은 2번. 자, 그래서 3, 4, 5번은 대놓고 맞는 말이고요. 10번 문제. 기역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기역이 뭐예요? 수기치인이죠. 자, 1번에 이를 어떻게 정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정하는데요? 답 아니고요. 2번에 분리 가능 틀렸고요. 구별은 있지만 분리는 안 된다 그랬지. 3번에 이게 답이죠. 성인 되는 게 목적이니까 천도실현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수비치이니까 얘 수단이니까 어차피 최종 목적은 천도실현이라고요. 답은 3번. 오케이? 쉽게 풀리잖아. 자, 4번에 이통 비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왜 기질적 병폐를 지녀? 성인이 왜 기질적 병폐를 지녀? 기질적 병폐를 극복해야 성인이 되는 건데. 자, 5번에 독서와 공부는 역행이 아니라 궁리죠. 이런 거 낚시. 자, 11번 일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밑줄. 1번 봐 얘들아.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아까 분리 안 된다 그랬잖아. 이는 현실 세계에서 기와 더불어 항상 존재한다며. 근데 플라톤은 떼놨지. 그러니까 답이 1번인 거예요. 오케이? 2번은 달기가 틀렸고 3, 4, 5번은 여기까지 안 내려가도 1번에서 체크하셔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답이거든요. 비문학을 이루셔도 돼요. 12번 삐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왕한테 니네 할아버지가 만든 법 바꾸자. 그럼 자기도 바꾸겠다.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법령을 고소하자는 왕이야 권세가야? 아까 질문에서 왕이야 권세가야? 권세가죠. 답은 2번. 국왕한테 안 했어요. 권세가들한테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고 공박한 거죠. 맨날 얘기하잖아. 국어에서 국왕한테 뭐 못 박는다니까. 심지어 국왕한테 선왕 얘기 못 박아요. 그러니까 국왕한테는 디스를 받았어요. 실제 역사에서도 국왕한테 님 잘 못 배워서 그런가 뭐 이거 해도 됐어요. 안 죽었어요. 왜? 밑에서 조정의 신하들이 뭐래냐면 그 실록이 적히지? 바른 소리 했다가 목 자르시는 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선왕 얘기는 패드립이잖아요. 조상 드립이잖아. 이거는 신하들도 이건 좀 넌 가라 이렇게 돼요. 국왕한테 절대로 선왕 얘기 못합니다. 자, 13번 숙종 25년 회양부사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저런 서윤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저런 얼마나 무례했길래.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에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온 성스러운 규범 이거 뭐라고요? 조종성황이죠. 결코 멋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러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됩니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대요. 가의 경국대전 대령유형법 나의 경국대전 역시나 관리가 형벌 집행에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 영구의 관리 임용 X 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정당한 형벌 집행인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면 나를 적용하는 거고요. 숙종은 이게 정당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에서 대명령 참고하라 그랬으니까 다 가서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정성원이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가의 경국대전의 조정성원에서 어차피 여러분 경국대전이 조정성원인 건 둘 다 안 바뀐다니까 둘 다. 그리고 논쟁점이 어디인가를 잡는 거예요. 논쟁점은 경국대전에 쓸까 말까 대명령을 쓸까 말까가 아니라 관리의 정당한 형벌 집행인가로 숙종은 아니다. 대신들은 맞다. 그래서 숙종은 가를 참고해 다를 인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들은 형벌 집행이 정당하니 나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치? 2번 경국대전 규정 적용 안 하면 어쩔 건데 지가. 자 3번에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는 것은 대전의 규정 가를 따르는 태도고요. 4번에 양법 미의가 왜 안 돼요? 경국대전 이것도 실려 있는데 그냥 이 케이스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숙종은. 자 5번에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봤으면 나를 적용해야죠. 숙종도 이거 논쟁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이러면 질문이 끝났죠? 다 했지? 이제? 잘 하셨고요? 네. 소트 1번 나오니까 열심히 분석해서 네, 내가 분석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셔야겠지만 잘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